안녕하세요. 구투 매니저 유한길입니다. 개발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은 다양합니다. 어떻게 개발자가 되는 걸까부터 시작이 되죠. 꿈을 키우는 건 언제나 가능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막상 시작하려니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트 아카데미의 어벤져스 강사님들께 개발자가 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특비 교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어떤 걸 해야 될지, 또 어떤 게 도움이 될지, 또 잘 되는 학생들의 특징, 현실적인 조언 등을 한 보따리 얻어왔습니다. 학원을 다니기 전에 어떤 걸 준비해오면 될까요? 공부 같은 게 필요한다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건 영타 연습이었습니다. 500타나 600타 정도가 아니라 물론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외워져서 빨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만큼은 손이 따라가지 못하면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또 영어뿐만 아니라 특수 문자까지 포함되잖아요. 타자가 좀 많이 숙련이 되면 그만큼 연습량이 늘어나고 저희는 거의 실습 위주이기 때문에 실습할 때도 따라가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독학을 하시는 분들도 책이나 인강의 코드를 따라 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코딩 언어로 영타 연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독서입니다. 프로그래밍 기본 개념 책을 말하는 건가? 아닙니다. 일반 책을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코딩은 논리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A 다음에 B 그리고 C, D 이런 흐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면 코드를 짤 때 많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할 시간도 빠듯한데 책은 언제 읽어 하는 분들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어디 왔다 갔다 하실 때 짬나는 시간에 IT 관련된 뉴스를 보면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나 싶지만 멀리 봤을 때 그 데이터가 쌓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본 개념 공부인데요.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고 가야 되냐?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저희는 이제 본 과정에 들어가기 전 선행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선행학습 땐 간단한 프로그래밍, 기초, 기본, 개념, 앞으로 공부하게 될 흐름 정도를 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한 지식은 본 과정 때 들어갑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이스 상태에서의 과도한 학습은 더 독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자바, 파이썬의 기본 기초 개념은 어느 정도는 좋습니다. 유튜브 강의 영상도 도움이 되고요. 또 스크래치라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교육용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검색하면 누구나 체험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서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습이 도움이 될까요? 대부분 강사님들께서는 예습도 좋기도 하지만 복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반복해서 복습하면 우리 뇌에서는 이걸 중요한 것으로 인식해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킨다고 합니다. 수업 때는 수업에 집중하고 끝나고는 다시 복습하면서 내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잘 되는 학생의 특징이 있나요? 성실한 학생! 수업 시간을 졸지 않고 집중하는 학생, 과제 제출 잘하는 학생,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는 학생, 복습을 잘 해온 학생, 질문이 많은 학생, 즐기는 학생. 그리고 종교, 사랑, 연애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학습이 학생! 반대로 수업 시간에 잦은 외출, 결석, 교퇴하는 학생,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학생, 그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정, 끈기, 노력이 중요하다는 말이 둥그런 잡는 같고 너무 당연한 말이라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단기적으로 갖는 건 쉬워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공부하다 보면 지치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들께 현실적인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렸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이 목적성, 방향성이 확실한 상태에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백엔드 개발자가 되어서 어떤 것을 해내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취업 그리고 연봉과 같은 현실적인 이유들도 많아요. 이러한 이유에 조금 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서 더한다면 본인이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확실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능동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목표가 확실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거기서 조금 보입니다. 노력이 중요한가? 적성이 중요한가? 전공자, 비전공자의 차이가 큰가? 노력파, 적성파로 나뉘긴 했지만 결국엔 노력과 적성 모두 개발자에게 필요하다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 개발이라는 분야가 변화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기술도 익히면서 그런 꾸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도에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개발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따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계속 학습하는 끈기 노력이 필요하죠. 적성! 개발자를 생각하면 혼자 구석에서 컴퓨터 두드릴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나 클라이언트, 기업 사이에 커뮤니케이션도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성, 독창성이 있어야 하고 학습에서의 적극적인 태도도 필요합니다. 노력으로 기술적 역량을 키우고 적성으로 개발자로의 태도와 성격을 발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자, 비전공자 분들의 각각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실 모든 강사님들이 전공자, 비전공자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전공자분들은 아무래도 기본기가 있고 파트별 기능에 익숙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배웠던 걸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나아가서 전체적인 관리와 결과물, 산출에 확실한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비전공자와 전공자 구분 없이 결국은 꾸준하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가 성공한다. 사실 제일 힘든 건 꾸준히 미친듯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한다면 누구든지 실력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비전공자, 초보자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서 개발자를 꿈꾸는 모두 파이팅입니다. 안녕.